자, 이거 볼까요? 요거 넘어가시면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물론 뭐 앞에 그 사회보장 이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냐면 어차피 거긴 다 맞으니까. 거긴 다 맞으니까 그건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거고. 지금은 고용보험 요쪽하고 국민건강, 산재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1페이지 보시면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징수입니다. 징수. 징수는 뭐냐면 이것도 설명 좀 드려야겠다. 징수는 돈을 걷는 거거든. 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돈을 걷는 건데 돈을 걷기가 제일 쉬운 게 아까처럼 직장 안 다녀도 걸을 수 있는 곳, 그죠? 병원 다 가잖아, 그죠? 병원 간 거 다 기록에 남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돈을 걷어가는 거, 그죠? 병원 다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사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돈이 현금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요, 그죠? 대신 산재만 빼고, 그죠? 이따 제가 또 나올 거예요. 산재는 왜?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부터 설명하실게요. 요거부터. 이게 완전 처음이니까 칠판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있어. 왜냐면 이거 좀 많이 봐야 되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이 많으니까. 자,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가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빨간색이에요.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따 집에 갈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빨간색 하트처럼 막 이렇게 건강. 연금공단은 이게 뭐 녹색하고 이제 막 노란색 해가지고 연금.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그냥 약간 연두색은 아니고 약간 하늘색 느낌의 이런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얘네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름에서 좀 유추해 볼까요? 이름에서 근로와 관련된, 그죠? 복지를 담당하는 공단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와 담당하면 다 떠오르는 게 뭐야? 고용, 그죠? 고용보험 여기서 관리합니다, 그죠? 복지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거 뭐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냥 연결을 하세요. 복지 어쨌든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어, 그죠? 그러면 복지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거잖아. 월급도 주고. 그래서 산재. 그래서 고용산재는 어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죠? 관리합니다. 관리. 이거 어디야? 이건 뭐 제가 넘어갈게요. 이름이 너무 명확하죠.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하고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아셨죠? 대신 뭐다? 돈 걷는 애는 얘다, 그죠? 관리는 다 따로 하는데 돈 걷는 애는 얘다. 아셨죠? 돈 걷기가 제일 쉬우니까. 얘가 합니다. 왜? 다 병원은 가잖아요. 다 병원은 가죠. 그러니까 얘가 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쳤어요. 어차피 병원비랑 그런 휴업급여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에다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산재보험료 걷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내가 관리하니까. 산재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합니다. 징수부터 부과까지. 그래서 보험료 부과, 보험료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건 각 담당 기관들이 합니다. 대신 뭐다? 돈 걷는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요거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부가와 징수는 잘. 그러면 하나만 더. 보험료율을 정한다. 고용보험료율을 정하는 데는 어딜까요? 고용보험료율을 정한대. 어딜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차피 이 새끼는 아닐, 죄송합니다. 어차피 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두 개 중에 하나야. 어딜까요? 보험료율을 정한대. 그죠? 자, 징수는 부가한 대로 돈만 거두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끼고 문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돈 받아와. 얼마 받아와? 500만 원 받아와. 왜? 내가 부과했어. 이런 느낌. 그럼 내가 얼마를 부과할지는 담당 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요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보험료 부과와 징수의 차이. 징수는 부과된 거 가지고 돈만 거두러 가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 나오는 용어가 다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큰 틀에서 다 담당 기관이 좀 다르다는 거. 그죠? 그렇게. 1페이지 보시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징수. 자, 이러면 이게 보험료 누가 걷느냐? 건강보험공단이 걷는다고 했어요. 산재 빼고는. 그래서 뭐 법의 목적 보시면 보험관계 성립, 소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립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우리 이제 사업할 거니까 고용보험료 걷어가세요. 우리 사업할 거니까 산재보험료 걷어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건 뭐예요? 망했으니까 빼가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정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용어의 정리 보시면 이것도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따가 뒤에도 볼 건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쪽의 근로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는 그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보수 보시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이것도 좀 나오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산재는 사업주가 낸다고 했고, 그죠? 산재는 사업주가 낸다고 했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건강은 근로자가 50% 되죠. 50% 부담해요, 근로자가. 그러다 보니까 월급에서 50%를 뗄 건데 세금을 부과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논란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과세소득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소득. 부과하지 않는다는 비과세소득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험료도 엄밀히 말하면 국가에 내는 세금이죠. 그러면 세금 이 국가에 내는 보험료도 어디에만 적용이 되겠어요? 과세소득에만 적용이 되겠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말은 소득이 아니고 보수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건데 보수라는 말은 다시 소득이라는 말은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걸 말합니다. 아셨죠? 요거 그래서 고말이에요. 보시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거 그게 보수입니다. 보수. 틀렸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보수.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밑줄 치신 거 보시면 노동조합 전임자한테 지급하는 것도 얘네가 보수로 봤어요. 전임자. 노조 전임자는 원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노조 전임자는 그냥 조합비로 돈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월급으로 봐서 소득으로 쳐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봐주셔야 돼요.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거. 요거 제가 틀렸어. 이거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겁니다. 즉 과세소득만 하겠다라는 게 보수입니다. 보수.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원수급인. 이것도 되게 잘 나옵니다. 뭐 맨날 잘 나오네. 저도 수업하기 전에 한 2시간 시간 잡고 겁나 열심히 보고 와요.
헷갈려가지고 저도 암기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 그죠? 자, 건설업 같은 거 보시면 건설업 우리가 뭐 자이 아파트를 짓는다, 아니면 현대건설에서 뭐 현대 아이파크를 짓는다. 그러면 현대에서 직접 공사 현장에 나와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분들은 대부분 발주처입니다. 발주처. 야, 내가 아파트 질 거니까 여기 좀 해봐. 그 다음에 이걸 처음으로 받는 분들이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업 면허가 있으니까 우리 건설사가 들어갈게요. 현대건설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대에서 발주를 하면 현대건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두산에서 하면 두산건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회사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을 처음 받았다 해서 원수급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인원을 다 댈 수는 없잖아요, 건설업에. 그죠? 그리고 우리 건설업이 아파트를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솔직히 뭐 땅 파고 이런 거 잘 못해. 그래서 이런 거 외주업체를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수급인한테 맡깁니다. 그러다 보면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봤죠? 많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노동법이라면 누가 사용자나 이런 게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뭐예요? 여긴 보험입니다. 보험이면 특히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건설 현장에 사람 되게 많이 쓰죠. 그 사람들 다 고용보험 신고해야 됩니다, 원래.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는 그게 다 돈이거든. 그죠? 그럼 돈을 누구한테 징수하면 되겠어? 그게 1번입니다. 누구한테 부과할까? 그럼 누가 주인이냐가 1번이에요. 누가 주인일 것 같아요? 누가 돈 제일 많을 것 같아? 얘가 제일 많을 것 같지.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발주처들은 직접 공사를 못 합니다. 일단 뭐 예외 사항으로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발주처는 뭐냐면 흔히 말해서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겠죠. 아니 뭐 건설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땅이 많아. 그래서 땅 하나 해가지고 야, 여기 건물 좀 하나 줘줘라. 누가 질까? 친구도 몇 명. 니네가 줘.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점토 싸가지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 전문가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 건설업한테.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 애초에. 그러니까 건설사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발주처는 애초에 본인이 그냥 발주만 해주는 데고 빠집니다. 얘는 사람 쓸 일이 없겠네. 그죠? 그럼 즉 어디가 사람을 제일 많이 쓰냐면 최종적인 하수급인이 제일 많이 쓰겠죠. 내가 받고 내려와서 내가 직접적으로 한다. 얘네가 다 근로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고용보험료를 누가 냈느냐, 이게 이슈가 됩니다, 건설업에서. 공단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을 건데, 공단은 돈 제일 많은 사람을 찾아가요. 돈 제일 많은 사람, 제일 부자. 왜? 그래야 압류하고 돈도 걷고. 그죠? 여기 맨 끝에서 하수급 받은 사람이 돈이 많을까요? 회사가? 인건비 내고 내 거 남기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부실공사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뭐 법이 많이 강화돼서. 그래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은 입니다. 왜? 얘가 1번으로 받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돈 제일 많아. 그래서 모든 건 다 원수급인이 다 담당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설업 보험료는 무조건 누가 한다? 원수급인이 합니다. 원수급인이 합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오고, 원수급인의 개념과 하수급인의 개념도 잘 구별해야 돼요. 밑에 나와요. 보시면 3번 원수급인 보세요. 1번 개념이 최초. 그죠? 발주자는 최초가 아니에요. 발주는 내가 발주를 한 사람이고, 해줘 라고 한 사람이고, 그걸 받아먹은 사람, 최초가 원수급인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요. 2번 보세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러면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주자가 원수급인으로 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땅이나 뭐 이런 거를 잘 다지는 회사예요. 근데 돈이 많아져서 이거를 건물을 하나 짓고 싶어. 근데 땅 짓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주하고 그걸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땅 파는 거까지는 누가? 그냥 발주자가 책임지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놨죠. 대기업이 발주자면 원수금, 하수금 이렇게. 대기업이 발주자이자 원수금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 사옥을 짓는데 두산건설을 쓸 수는 없잖아.
그죠? 현대건설 사고 치는데 그러면 동그라미 2번처럼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수구인의 개념도 잘 알아주세요. 하수구인은 최초 수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구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는 자입니다. 아셨죠? 원수구인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는 자. 그래서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야 하고요. 밑에 보시면 발주자 A, B 하면 A가 원수구인, 그죠? 이거 밑에 보시면 발주자 A, B한테 또 하수구빈이 있으면 그 위에 하수구빈을 직상수구빈이라고 합니다. 직상수구빈.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직상수구빈하고 원수구빈의 구별. 직상수구빈은 개념이 뭐예요? 그냥 하수구빈입니다. 그죠? 원수구빈은 있잖아. 그죠? 우리는 원수구빈하고 하수구빈만 구별하면 돼요. 보험료 징수 자체가 원수구빈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업의 관장 및 수행주체 보세요. 누가 관장하겠습니까? 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겠지. 그죠? 담당하는 데가 공단일 뿐이고, 그죠? 고용산재 모두 수행주체는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받아서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징수 업무는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요. 그죠? 밑에 보시면 뭐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고지, 수납, 체납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근로복지공단 보세요. 산재보험 보이시죠? 산재보험. 아까 제가 말한 게 산재보험이고, 아까 건설에서 보험료 나오는 게 그게 계산확정보험료예요. 계산확정보험료. 지금은 용어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계산보험료는 뭐냐면, 자, 우리가 건설업을 처음 했어. 제가 건설을 처음 했는데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근로자가 몇 명 들어간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내는 겁니다. 돈을. 보험료를. 공단에서 미리 청구해요. 그걸 계산보험료. 미리 계산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30%의 고용보험료율이 0.09%를 곱해서 냅니다. 어쨌든 공사금의 30%를 인건비로 잡아요. 그러다가 실제 했더니 뭐야? 보험료가 더 적어질 수도 있죠. 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기계가 좋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보험료를 내가 낸 걸 환급받아야겠죠. 그래서 확정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실제 사람을 썼는데 줄어들었다. 근데 대부분 줄어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예요? 늘어나요. 대부분 늘어나. 그러면 추가된 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공단에선 계산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바로 확정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왜? 차액분이 많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그런 거다. 그런 거 다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왜?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자, 나 뒤에 나올 건데 다른 거는 매 월마다 합니다. 보수. 그죠? 보수에다가 돈을 매기니까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매달 할 수 있지. 뗄 수 있지.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갔고 며칠 날 누가 들어갔고 이걸 기록은 해놨지만 한 방에 못 떼요. 공단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1년에 한 번 그것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잘 나옵니다. 얘네가 잘 나와요. 그래서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가 그런 거다. 산재보험료는 당연히 보상도 해줘야 되고 심사도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이 하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직접 징수까지 다 하는 겁니다. 징수까지. 오케이. 넘어가시면 나와 있죠. 그림 보시면 2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뭐 이런 거 있고 적용부가 하고 뭐 보험료 고지, 납부 징수 체납 관리하고 급여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보험가입과 해지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용어입니다. 가입자는 보험료 낸 사람이에요. 낸 사람. 고용보험은 사업주 근로자고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고요. 피보험자는 보호받는 자. 고용보험, 산재 다 누구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근로자라고 말 안 합니다. 피보험자, 그다음에 가입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근로자, 사업주라고 얘기 안 해요. 문제에서 다. 그래서 그렇게. 보험관계 성립서를 보시면 말 그대로 보험관계 성립은 그냥 이게 뭐 어려운 말이 많이 써져 있는데 그냥 사업장이 성립되고 근로자를 쓰면 성립이 돼요. 그죠? 근로자가 있으면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왔는데 다쳤어. 산재로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써놓은 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산업재해 보상법, 뭐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 이게 뭐예요? 근로자 쓴 거예요. 근로자 계약해가지고.
당연 가입 사업이 시작되거나 임의 가입 사업에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사유로 성립.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 가입은 근로자 한 명 쓰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임의 가입은 그런 게 있어요.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임의 가입 사업자로 해가지고 일단은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매달 돈이 나가는 거니까 사업주도. 그러다가 나중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사업주는 보험관계 신고 및 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다쳤어 그러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청구하는 거고 근로자가.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관계 소멸 보시면 사업의 폐지, 종료, 보험계약 해지, 공단의 보험관계 결정 등의 사유로 소멸된다. 이렇게. 성립일 요거는 요거는 제가 그냥 팁을 알려드릴게요. 고용하고 산재가 통일이 되긴 하는데, 고용하고 산재는 잘 보세요. 우리 사업장에 가입을 한 사람, 나랑 근로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때부터 보호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나한테 사직서를 낸 날까지 보호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성립이 돼야 보험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암보험 같은 것처럼 암보험에 가입하고 내가 바로 암이 걸렸어. 그죠? 그러면 보호를 받으려면 그날부터 보호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고용산재는 가입일이 무조건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사유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냥 웬만하면 그날이에요. 아셨죠? 소멸일, 즉 이제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날은 언제? 다음 날입니다. 왜? 그날까지는 보호할 거니까 다음 날에 소멸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날에 소멸된다. 그래서 고용하고 산재는 뭐다? 최대한 오래 보호를 해주려고 한다. 아셨죠? 그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건강보험은 이게 안 통합니다. 고용산재만 통해요. 그러니까 고용산재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보시면 당연가입사 보시면 그 사업이 시작한 날, 그날이죠. 사업금의 변동으로 당연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뭐다? 그 해당하게 된 날, 그날이네. 임의가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원래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원래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가입을 했으면 공단 입장에서 뭐예요? 심사는 하러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접수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접수하고 심사하고 다음 날. 얘는 일괄 적용 사업이 시작된 날. 그죠? 다 그날이에요. 웬만하면.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를 인수한 경우, 이건 뭐냐면 이것도 잘 나와요. 원래 원수급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수급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쓰지도 않았던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리고 하수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갑을이야, 완전히. 얘가 갑이겠지. 왜? 내가 줘야지 얘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이렇게 합니다. 야, 고용보험료 내가 안 내고 네가 다 내. 승인받아. 그러면 승인받아서 얘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을 징수하는 날은 언제다? 하도급 공사가 착공한 날입니다. 계약한 날이 아니고. 착공한 날이 뭔 말이에요? 사업을 푼 날. 가서 직접 사람이 들어간 날. 그죠? 계약한 날로 엄청 많이 나와요. 계약한 날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야지 고용산재 보호하잖아. 그죠?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계약일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 그죠? 직접 사람이 들어간 날. 그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보험료 산정 보시면 보험료 종류 보세요. 고용보험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요. 우리 실업급여는 아까 봤고요. 그죠?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고 있겠지. 하나 더 있는 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볼 건데 우리가 지금은 외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보험료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죠? 실업급여 보험료 냈으니까 뭐다? 실업급여 보호받는 거고, 고환직능은 나중에 우리 은퇴 시점이 되면 이렇게 뭐 그 코엑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코엑스 아니 킨텍스? 거기 가서 취업 그 박람회나 이런 거 가가지고 도움받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이거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본 적 있나? 국비 지원으로 뭐 이렇게 배우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셨죠? 국비 지원으로. 산재보험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 보세요. 근로자 부담료 반반 낸다. 그죠? 본인 보수총액 곱하기 실업급여 보험료 2분의 1. 그죠? 사업주 부담금 보세요. 똑같아요. 실업급여 보험료 2분의 1인데 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누구만 내요? 사업주만 내네. 그죠? 근로자 안 내요. 사업주만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근로자가 안 내니까. 그죠? 이게 쉬울 때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 이런 게 더 어려운 게 나오려고 하나. 그래서 고환직능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써놨죠. 65세 이후에 고용된 거 이것도 잘 나오는데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떼지 않아요. 왜?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나중에 이분이 70대 돼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실업급여 보험 되면.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고령자잖아. 고령자를 써주는 것만으로 해도 조금 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5세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정년이 60세인데 60세보다 훨씬 더 도구하고 있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65세 이후에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 안 낸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예전에 잘 나왔는데 가로치고 요즘에 안 나오고요. 60세 이후는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가로친 부분 있죠. 이게 잘 나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애들은 실업급여 보험료 안 떼. 실업급여도 못 받아. 근데 뭐예요? 일하다 보니까 65세가 됐어. 그건 달라요. 그죠? 일하다 보니까 65세가 된 건 내가 원래 일한 시점은 65세 전부터 고용이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게 진짜 잘 나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당연히 안 나오겠지. 징수 안 하지. 왜? 어차피 못 받는데요. 뭐. 그죠?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은퇴자로 봐서 그죠? 정년을 훨씬 도구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촉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죠?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기한의 요약. 이거는 결국에 외워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보수총액 신고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을 거예요. 보수총액 신고.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나오더라고. 맞는 지문으로만 나와요. 근데 맞는 지문인지 아닌지 우리도 걸르려면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용보험은 보수총액 신고가 매년 3월 15일이에요.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그리고 취득 상실 신고는 뭐 가로치고 사람이라고 써도 돼. 사람을 취득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사람. 국민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 그럼 12월 4일 날 오늘 입사한 친구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요? 1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아셨죠? 대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계속 따로 놀잖아. 건강보험은 언제?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그래서 건강보험은 좀 다르다는 거. 건강보험 좀 다르다. 보험료 납부는 언제냐?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다음 달 10일. 원천세 납부는 세금 납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달 10일. 나왔네. 건설. 계산 확정 보험료는 언제?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랬죠. 계산 보험료 보세요. 그 보험연도에 3월 31일. 왜 그 보험연도예요? 아직 한 적이 없으니까 그 해에 그냥 하는 겁니다. 밑에 거 보시면 다음 보험연도에 3월 31일 확정보험료. 왜? 작년 걸 보고하는 거예요. 아, 이만큼 썼구나 하니까 이렇게. 아셨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잘.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 넘어가시면서 4페이지 보시면 고용보험인데 총론 보시면 말 그대로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에서 꾀하고. 왜? 아까 보험료가 다 뭐였어요? 고환직능, 고용 안정이라던가 직업능력 개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뭐 이런 거 한다. 좋은 말 다 써줬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나와 시험 문제. 그죠? 좋은 말은 잘 안 나옵니다. 2번부터가 좀 나옵니다. 2번부터. 피보험자 아까 그랬습니다. 보호받는 사람. 그래서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을 보는, 잘 보세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오케이? 여기 다 해당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누구예요? 배달의 민족 하시는 분들도
노무제공자예요. 플랫폼 종사자. 아셨죠? 그래서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이직이라는 게 뭐냐? 이직. 나 옮긴다 이거지. 나 너랑 일 더 이상 안 하고 딴 데 갈게. 그래서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뭐가 끝나는 거? 고용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고용관계가 끝나는 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 계약이 끝나는 거. 그죠? 그죠? 정말 잘 나왔던 거. 출제 빈도로 하면 최다 출제가 실업의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 근로의사 능력은 있는데 뭐예요? 취업을 못한 상태를 말해요. 실업은.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볼 때 아까 실업인정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봐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런 뭐 주변에 혹시 실업급여 받으신 분들이 예전에는 뭐 명함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명함 갖고는 안 되고요. 최근에는 얘네가 지정해 줍니다. 회사를 여기 가서 면접 보고 오세요. 근데 면접을 안 봤어. 그럼 뭐예요? 실업인정이 안 되는 거지. 재취업 노력을 안 한 거니까. 그죠? 그럼 방법은 뭐예요? 면접 보고 떨어져야 돼. 거기서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까지 조금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근로우선 능력은 있는데 나는 너무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의 인정 보시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 이게 뭐예요? 재취업 노력. 구직의 노력이에요. 그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거. 보수는 똑같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빼는 거고요. 일용근로자 보세요. 요것도 잘 나오는 게 일용근로자가 뒤에 국민건강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고용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는 그냥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따가 뒤에도 또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잘 나오겠지. 4번도 매우 잘 나옵니다. 4번도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보세요. 고용능력,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고안직능 아까 보면 됐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오케이?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출산 전후 급여. 아셨죠? 요거 다 고용보험 관할입니다. 고용보험 관할. 여기에 뭐가 껴들어면 다음 중 고용보험 사업의 관할이 아닌 것 해가지고 쭉 하다만 갑자기 상병보상연금 이런 거 껴요. 그러면 뭐가 답이에요? 상병보상연금이 답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산재 쪽입니다. 산재 쪽 많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보험 급여는 다 뺐습니다. 그것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 안 할까봐. 이거 진짜 요거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정말 수박의 겉핥기도 아니고 수박을 아직 보지도 못했어. 그냥 이런 게 수박이라더라라고 이제 그림을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그냥 파트를 정해서 한 파트를 쫙 봐드릴까. 근데 한 파트를 쫙 봐드리면 여러분 대부분이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지금은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야. 재밌을 것 같지? 들어와봐. 들어오면 뭐야? 개웃게 많고 그죠? 볼게요. 고용보험의 관장 보시면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국고부담 보세요. 국고부담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희한하게 5번.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 당연한 말이야. 매년 거둔 보험료로 그냥 말 그대로 매년 거둔 보험료로 생활할 거 아니에요. 얘네도 똑같은 말이에요.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매년이 어떻게 나오냐면 경년으로 나와요. 경년 2년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보험료를 걷었으면 그 보험료 쓰는 거지. 그걸 뭐 경년마다 실시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아요.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그죠? 요즘 국회에서 막 싸우는 게 뭐야? 예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똑같아. 보험료의 비용의 충당 보시면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징수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 실업급여 보험료, 어쨌든 고용보험료를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충당다. 당연한 말입니다. 보험료 걷었으면 뭐야? 니네가 아까 저 위에 4번 봤죠? 여기 사업하는데 거기다 써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고.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실업급여 보험료가 다른 보험료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가 많이 걷어요. 많이 걷고 실업급여는 어쨌든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당장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딴 데서 도와줘야 됩니다. 얘는 넘어가시고 자영업자도 똑같아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징수된 이런 고용보험료 관련해서 그 사업을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그죠? 국민연금 공단에서 충당할 수 있다. 나중에 열심히 보면 됩니다. 지금은 뭐 적용범위 보시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다 되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눈치채셨지만 반가로 2번이 나옵니다. 적용 제외 사업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이거. 주택 건설 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 제외 사업장이죠.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500만 원짜리 사업은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까? 땡. 주택 건설 사업자잖아. 그냥 주택 건설 사업자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대수선에 관한 공사입니다. 대수선에 관한 공사. 건축공사 땡. 아셨죠? 대수선에 관한 공사.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가구 내 고용활동 같은 겁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집에서 하는 거. 집에서 가구 내 고용활동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재택근무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가내수공업 같은 거. 그죠? 우리 뭐 엄마는 아니고 할머니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뜨개질 해가지고 옷 팔아. 그런 게 이제 가구 내 고용활동이에요.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적용제의 근로자 보시면 이것도 잘 나오죠.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그죠? 그러면 일주에 15시간 미만이죠. 왜? 4주로 나누면. 그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적용돼요. 60시간 미만인데 3개월 이상 계속했다. 그러면 너 적용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용근로자는 그냥 적용되고요. 일용근로자. 왜?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개념이 뭐였습니까? 그냥 1개월 미만 근로한 사람이었죠. 여기서 안 된다는 사람은 뭐예요?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 60시간 미만. 공무원 안 돼요. 왜? 더 좋은 게 적용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사립학교, 연금법 이게 훨씬 좋아요. 고용보험이나 뭐 이런 것보다. 별정우체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그죠? 또 많이 나오는 게 동그라미 5번이 제일 많이 나왔죠. 농업, 임업, 업중 법인 아닌 자. 그죠? 플러스 상시 4명의 이하인 근로자. 이거 오타는 제가 다 수정했습니다. 이거 오타 수정 전 거 자료라서.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도 어떻게 나오냐면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 중 주식회사인 A 회사가 4명,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주식회사가 법인이잖아. 그죠? 그러면 법인이니까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5명 이상이니까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아셨죠? 그런 식으로 섞어서 나오니까 잘 아셔야 돼요. 4번 보세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제자. 고환직 등은 어차피 사업주가 내는 거니까 그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후 봤어요. 아까. 그죠? 2번 외국인 안 됩니다. 외국인 안 돼요. 3번도 똑같아요. 외국인 대신에 이제 3번은 좀 특이한 게 외국인 고용특례법에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는 된다 이겁니다. 근데 다른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대한 적용 보시면 예술인 노무 제공자는 요거 2개밖에 적용 안 됩니다. 아까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요거 두 개만 적용돼요. 뭐? 구직급여.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하고 출산휴가급여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육아휴직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험도 잘 나오지. 그죠? 왜 안 될 것 같아? 예술인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예술인은 뭐냐면 그럼 또 이슈가 있겠네. 정우성이 육아휴직 쓸 수 있어? 안 되잖아요. 왜? 일단은 근로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예요? 예술인은 된다며. 그 사람 예술인이죠. 문가비가 쓸 수 있어요? 못 쓴다고. 왜 못 쓰냐면 돈을 많이 버니까 못 써. 얘네 소득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당연히 안 되는데 여기 출산휴가급여나 뭐 구직급여 이런 것도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 어려운 내용 뭐 이렇게 어려운 시절 얘기하는 거 보면 밥 못 먹어가지고 옛날에 뭐 이수근이 동네에서 짜장면 빈 그릇 보고 뭐 핥아먹고 그랬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 그런 걸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좀 있다는 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이런 걸 보장 안 해줘요. 원래 예술인은 일반적으로 기본빵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걸 깔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이거 똑같네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이것도 다 그날. 그리고 소멸은 거의 다음 날입니다. 보시면 근로자 고용된 날. 그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6페이지. 법 적용 제외였다가 법 적용 받으면 적용받게 된 날. 그죠?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 자영업자 보험가 성립한 날. 다 날이죠. 상실 다 다음 날이야. 웬만하면. 1번 보세요. 근로자의 적용제외가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날. 자, 이거는 좀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적용제외자였던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되는 날이면 그날부터 보호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보세요. 원래 적용되던 사람이 적용제외자가 됐어. 그러면 적용제외자가 이미 법으로 된 사람을 국가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상실이에요. 그냥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적용제외가 된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면 적용을 못 받으니까 그냥 아웃. 나머지는 거의 다음 날입니다. 보험관계 소멸하면, 야, 이것도 보험관계 소멸하면 사업장이 없어졌다는 건데, 그죠? 없어졌으면 그냥 없어진 날부터 끝나는 거지 뭐, 그죠? 나머지는 다 다음 날이에요. 이직한 날에 다음 날, 사망한 날에 다음 날, 탈퇴 신청한 날에 다음 날. 아셨죠? 그래서 요걸 좀 구분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장 날라갔거나, 그죠? 아니면 무슨 임의가입자던가 뭐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건 다 다음 날이지만 요거 사업장 날라가면 그날. 그죠?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면 그날부터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그날부터 보호 안 하는 거고. 피보험 자격에 대한 신고 보세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아까 봤습니다. 그죠? 사람 신고 15일까지 다음 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는 거고요. 2번 원수급인이 사업주. 웬만하면 다 원수급인이 사업주입니다.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에, 그죠?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고용하는 하수급인 신고.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원수급인이 말고 다른 하수급인이 신고한, 다른 별도로 데려온 사람은 지네가 신고하는 거지. 그죠?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고용보험 신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업주가. 그러면 내가 공단에 전화해서 나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한테 전화해서 신고합니다. 아시죠? 예술인 보시면 1번 보세요. 그 사유가 발생한 속한 날의 다음 달 15일. 그죠? 얘네는 특이한 걸 내는데 단기 예술이나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15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신기한 걸 제출해요. 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신고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하는 게 소득을 산출해야 돼요. 왜? 세금 걷어야 되는데 보수가 산정이 안 되니까 그래. 보수가 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보시면 아까 봤어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 예술인이구나. 예술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신고하고요.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는 원수급인이 신고합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건설업이 아니에요. 이거. 예술인이에요. 예술인. 얘네들은 직상수급인이 신고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위로. 한 단계 위로.
플랫폼 종사자. 얘가 개정이 됐으니까 한번 나오겠죠.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배달기사. 얘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웬만하면 다 신고해요. 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 준 데가 근로복지공단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라는 말이랑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7번 7페이지 보시면 피보험 자격 확인 보시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죠. 왜? 자기가 가입했는데 뭐.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해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했던 사업주 또는 하수구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알려줘야죠. 왜 알려줄까요? 보험료 걷어야 될 거 아니야. 보험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 다 돈 걷으려고 하는 거야. 돈 걷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신고해라. 그죠? 그러면 알려줘야지. 얼마인지. 그죠? 그렇게.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업장의 피보험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A 회사에도 일하고 B 회사에 일할 수 있죠. 제일 쉬운 건 이중가입이 안 돼요. 이중가입이. 제일 기준 빠른 거. 공단 입장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돈을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는 데 가겠지. 그러면 보수가 큰 데로 간다고요. 밑에 보시면 순서 나오죠. 월 평균 보수가 제일 많은. 그죠? 그 다음 근로시간이 많은 데를 가요. 왜? 근로시간이 많으면 아무래도 시급이 최저시급이어도 월급이 높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입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일용근로자랑 일용근로자 아닌 자가 있으면 일용근로자 아닌 자. 왜? 걔네가 더 돈 많으니까. 아셨죠? 얘가 그림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사업장 그림 그려놓고 재작년에 신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알아놔야 되고 이제 요게 응용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많이 걷는 데에 간다. 여러분이 공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돈으로 여러분 월급도 나가야 되는데, 그죠? 2번 보시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등에 동시에 해당한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러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의 취득. 다만 피보험자 일용근로자 단기 예술인 또는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한다. 그죠? 예외 보세요. 피보험 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 원하는 경우에 자영업자인 피보험 자격자도 취득 또는 유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 짧게 하고 돈 적게 받는 거는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다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단기 예술인, 일용근로자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선택해, 내가 선택한 걸로 해줄게 이거고, 원칙은 뭐예요? 정규직 근로자한테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원칙, 그죠? 월급이 꼬박꼬박 나가니까, 그죠? 3번 보시면 뭐 예술인이 보험관계 성립이 되어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왜? 막 극단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단역으로 하든지, 그렇죠? 어쨌든 일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단 말이죠. 둘 이상의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모든 사업, 그죠? 근로계약 문화예술 관련 노무계약 체결하면 모든 사업, 그죠? 왜 모든 사업일까? 단역 배우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 생각해 보세요. 긁어 모아야지 보수가 많아질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에요. 결국엔 돈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문화예술 영역 관련 뭐 근로계약 동시에 체결한 경우 보시면 뭘로 가요? 밑줄 찍은 거? 근로자로 가죠. 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데로 가겠죠. 얘네도 힘듭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돈 걷기. 그죠? 넘어가시면 가장 문제 많이 나왔던 실업급여. 그죠? 이거는 그냥 기본빵으로 상식선에서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실업급여의 종류는 아까 구직급여만 받을 수 있었죠. 문화예술인. 그죠? 보세요. 실업급여 여러 개 있습니다. 구직급여 있고요. 취업촉진수단이라고 해서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했어. 내가 구직을 위해서 받는 돈이고요. 취업촉진수당은 뭐냐면 그러다가 취업이 돼버린 겁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그럼 뭐예요? 축하금을 줘야겠지. 그죠? 그게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가로치고 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그래서 이건 제가 두 문자 진짜 안 따는데 얘는 따죠. 조직광이라고 합니다.
조직 광의. 그래서 취업 촉진 수당은 조직 광의 이렇게 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 취업 촉진 수당 중에 제일 파워가 셉니다. 얘는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기간에 실업급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어쨌든 줘야 될 거 아니야. 대신 50%를 일시금으로 줍니다. 취업하면 나중에 보면 돼요. 어쨌든 그런 거구나.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을 주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뭐가 나와요? 조기 재취업 수당 이렇게 뭐 다음 중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니고 이런 게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실업급여를 받고 이때 취업을 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얼마인가 이런 거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금 막 숫자 때문에 너무 무서웠더니 숫자를 그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사회보험법에서만 숫자 조금 봐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실업급여 수급계좌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계좌. 여러분 당연히 실업급여는 취업이 안 돼가지고 생활 때문에 받는 돈이잖아. 이거 압류하면 되겠습니까? 야, 안 돼 이거. 그죠? 아니 삥 뜯어야 애들한테 삥을 뜯어야지. 그죠? 지금 삥 뜯으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삥 뜯으면 안 돼요. 압류 안 돼. 그리고 이거 뭐 하면 안 돼? 내가 받았어. 내 동생이 엄마 언니 오빠 나 돈이 별로 없어. 야 그래? 나 실업급여 받고 있잖아. 네가 대신 받을래? 안 돼. 왜? 실업급여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안 됩니다. 아셨죠? 큰일 나 걸리면. 보시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 직업안정기관장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흔히 말해서 실업급여는 고용센터가 주관을 해요. 지역 관할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직업안정기관장이라고 해요. 아셨지? 고용센터 장.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명의로 지정된 실업급여 수급계좌 입금해야 되고 불가피한 사부 실업급여 수급자 2차수 없을 때는 현금 지급 등 어쨌든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보시면 금융기관의 실업급여 수급계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전용 수급계좌를 만들어라 이거죠. 보시면 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양도 압류 안 돼. 전액 채권 압류 안 돼. 이거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생각하시던데 일반적으로 빚이 있으면 임금의 몇 분의 1까지는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어요.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어요. 세직금도. 근데 실업급여는 뭐야? 전액 다 안 돼. 왜? 그죠? 이게 생활비예요, 생활비. 그리고 이것도 안 해요. 세금 부과합니까? 실업급여? 세금 낸 돈으로 돈을 받는데 또 세금 부과해? 그죠? 여러분, 세금 낸 돈으로 내가 돈을 받고 있는데 여기 세금 부과해? 소득이야? 그죠? 안 돼. 세금 부과 안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요건 한 3년 전에는 진짜 미친 듯이 나왔는데 요즘에 아예 안 나와. 예, 너무 쉬우니까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다 합니다. 6개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근데 모의고사 제가 한번 내긴 했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이 180일 안에는 주휴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영업일은 당연히 포함되고 주휴일도 포함됩니다. 아셨죠?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 그러면 무급 휴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이 빠지죠. 그럼 딱 6개월이면 180일 안 될 수 있어. 그죠? 한 달에 30일이 아니잖아. 하루가 빠지니까 한 달에 26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7개월 일하라고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180일이에요. 180일. 근로자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해서 이걸 뭐라고 해? 실업이라고 했죠. 실업. 그래서 피보험자가 자기 중대한 규칙 사유로 해고. 이거 잘 보세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고 회사 때문에 내가 나간 거. 이게 비자발적 사유죠. 근데 해고를 당해야 되는데 회사가 해고를 안 시켜줘.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회사에 부질렀어. 나 안 나갔어. 회사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해고했어. 그럼 난 뭐야? 해고당했지. 난 다니고 싶은데. 그거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네가 잘못해서 쫓겨난 거잖아. 그래서 보시면 귀책 사유가 있게 해고된 사람, 징계해고된 사람은 안 됩니다. 아셨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래서 면접이나 뭐 구인 공모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실업급여 신고및 수급 자격 보세요. 출석해서
실업 신고 해야 되는데 뭐 만약에 재난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같은 걸 재난으로 보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는 약간 그 어플로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좀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원칙은 직접 가서 신고하셔야 돼요. 구직 신청하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포함하는 거고요.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를 발급을 요청해야 돼요. 나 옮겨갑니다. 왜 그럴까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비자발적 사유인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냥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하면 저 해고당했는데요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주한테 물어봐야지. 뭐예요? 이 사람 진짜 해고당한 거냐? 해고당한 거 맞다. 그래요? 그러면 실업급여 받겠네요. 해고당한 거 맞는데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서 해고했는데요? 그럼 뭐야 이거. 그죠? 취직 사유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전화 옵니다. 이직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소재직,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 고용센터 장. 넘어가시면 인정 보세요. 인정.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나 이거 인정해 주세요. 이 기간 동안 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정일 날 기준으로 세 가지고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일.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되고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 쪽에도 해당 사실을 알려야 된다. 마지막 이직 이전에 이직과 관련해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 피보험자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를 요즘에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오긴 해요. 잘 나오긴 해. 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한 방에 그냥 설명드릴게요. 한 방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돼. 지금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2020년 1월부터 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A라는 회사에서. 그죠? 쭉 한 1년 일했습니다. 당연히 180 넘었겠지. 180 넘었겠지. 1년 일했어요. 1년. 근데 이때 내가 해고를 당했어. 어떤 이유로든 어쨌든 해고를 당했어. 그래서 이때 내가 실업급여를 탔습니다. 그죠? 그리고 B회사를 다녀요. B회사. 쭉 갑니다. 얘도 한 1년 다녔어요. 1년. 이때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자진사직을 합니다. 자진사직. 그러다가 C회사를 갑니다. C회사는 1개월 다녔어요. 이때도 이렇게 되면 좀 문제 있는 얘기긴 한데, 그쵸? 자꾸 해고당하면 문제 있는 거야. 어쨌든 문제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괜찮았는데, 그치? 해고를 당했어. 갑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0일이 돼야 되잖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밖에 없으니까. 회사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사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전 1년 6개월 기간 동안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이전 6개월 기간 동안 180일. 그러면 쭉 가더니 1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여기 채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 마지막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얘가 해고당했는데 내가 1개월 일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사직했어. 얘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못 받아. 마지막 사유가 아니니까.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볼까? 1년 6개월 쭉 갔더니 여기 기간도 그죠? 5개월 포함되네. 안 쉬고 일했다고 하면. 이 5개월은 포함됩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급여 금액이 떠요. 위로. 그러니까 기간을 많을수록 좋은 거야. 포함되나? 똑같아요. 우리 은행하고 한 번 뭐예요? 찾아 먹었잖아. 그죠? 한 번 찾아 먹었죠? 그럼 얘는 없어. 끝입니다. 그게 요거예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나중에 할 때는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여러분이 노무사 되고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고용보험 성립신고하는 게 처음이에요. 뭐 되게 거창한 거 할 것 같죠? 이렇게 막 노무사 되면 내가 노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이렇게 뭐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상담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 할 것 같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엑셀입니다. 엑셀 겁나 잘해야 돼. 브이룩업 이런 거 못 하잖아. 그러면 이제 눈깔 박살 나는 겁니다. 그렇지? 틀고정 못 하잖아. 그러면 이제 눈깔 박살 나는 거예요. 엑셀을 좀 배우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습노무사님 되면 가장 1번으로 하는 거는 화면 컴퓨터에서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계속 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제 막 수습노무사님 막 뽑잖아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면접자가 면접자란다. 이게 지금 원서가 한 50명 정도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그 포부 막 이런 걸 쓰잖아요. 자기소개서에. 그리고 보면은 이거 돼가지고 뭐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근데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냥 사무실에서 계속 일만 합니다. 몇 시까지 일해요? 대부분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잖아요. 노무사는 아니야. 노무사는 아침 7시부터 그리고 밤 11시까지 일해요. 괜찮아. 안 죽어. 그죠? 그리고 피곤하다 싶으면 회사에서 자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다음 날에도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죠? 정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거 올해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습을 구했어. 수습처에서 나오래. 언제 나오라고 하면 집체교육 끝나고 나오라고 합니다. 집체교육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수습을 구하는 게 대부분 12월 달에 무조건 구해야 돼요. 12월 달에 올해 안 구하잖아? 1월 달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노무법인이 사정이 안 좋아요. 요즘에. 사람 안 뽑아.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안 움직입니다. 사정이 안 좋으니까. 개업하는 순간 지금 딱 피똥 싸기 좋습니다. 개업하는 순간. 대출도 막혔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개업을 어떻게 해? 저 때는 개업할 때 대출이라도 잘 됐지. 대출 뭐 2%, 3%로 2억씩 해줬으니까 지금은 2억 받으면 몇 프로예요? 7.8%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갚다가 죽어.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노무사님들이 이게 보면은 그 개업보다는 이제 회사 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2달 피워요. 합격하시고 12월 달에 하시고 12월 달에 수습 합격하면 3월 달에 출근하라고 할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집체교육 때는 바빠서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집체교육 가기 전까지 한 달 남아요. 딱. 무조건 지금까지 못했던 걸 다 해야 돼. 저희 노무사님들이 저희가 지금 총 5분 계시거든요. 저가 이제 대표고 밑에 노무사님 5분 계신데 이 5분 모두 안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다 여자분인데 처음에 렌즈를 끼고 다니셨거든요. 지금은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출석이 없으면 굉장히 캐주얼하게 와야 돼요. 왜? 계속 앉아있고 일 엄청 하거든. 그렇죠? 옛날에는 일이 있으면 그보다 집에서 좀 차려입고 나왔는데 지금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물함에 자켓이랑 서류 가방을 넣어놔.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게. 그죠? 그렇게. 여러분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저랑 제일 오래 일한 노무사님이 3년 됐거든요. 그 노무사님은 블로그를 하셨어요. 개인 블로그. 뭐 굉장히 방문자 수도 많았어. 그죠? 그분이 우리 법인에 들어오고 수습하고 일주일 후부터 게시글이 올라오잖아요. 3년 동안 넘게.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이 헬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헬스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고 항상 끝나고 운동 간다고 갔거든요. 2년 전부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지금 나머지 세 분도 점차 그러고 있는 상황. 여러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셨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들어오는 순간 못해. 절대 못해. 아셨죠? 자, 보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번이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3번도 보시면 이런 것도 있어요. 4번 보세요. 미주군 거.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 이직한 사람. 이거는 좀 보너스로 해주는 건데 일용 근로자로 일을 계속 하다가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 근로자 너무 띄엄띄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용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한 거를 소급해서 해주는 겁니다. 뭐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은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보시면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 취득 시 수급 자격의 인정 보시면 이건 뭐냐면 아까 2개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을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근로자가 선택하면 돼요. 그건 본인이 어차피 받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미주분 거 보세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 자격과 관련된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그죠? 이거 마지막 사유가 무조건 그죠? 이직 수급 자격이 돼야 됩니다. 실업의 인정 보시면 구직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실제 쉬는 날. 동그라미 2번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부터 4주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서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석해야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네들 그 찍는 것도 있어요. 뭐 이게 뭐 지문인가?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있고. 쉽게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실업인정기간 보시면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달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을 얘기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보시면 이런 거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구인업체 방문, 채용이나 면접에 응한 경우, 직업능력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거, 직업지도 프로그램, 해당 실업인정도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그죠? 면접 보고 오라고 하면 가야지 뭐. 그죠? 넘겨 보시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이나 학원 등의 재취업을 위해서 수강 중인 경우, 그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고환직능에서 이 사람들 재취업을 위해서 뭐 이렇게 미장이라던가 이런 거 기술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고 있으면 그냥 실업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봐줘요. 딴 데 면접 안 보러 다녀도. 밑에 보시면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에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 직업지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봉사활동을 참여하는 이거 직업안정기관장이 다 시켜줍니다. 일 안 하고 있으면 다 어떻게든 뭐 하니까 자영업 준비활동 또 가능하고요. 재취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험제 잘 나오는 거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제일 잘 나와요. 보시면 임신, 출산, 육아, 노약자, 간호 그 밖에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임신으로 인해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인정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럼 그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인정 안 된다는 건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임신을 아기를 키우려고 나갔어. 그죠? 그러면 실업 구직급여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아기를 다 키워놓고 내가 재취업 노력을 할 때부터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파서 나갔으면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나갔으면 만약에 아파서 나가서 일을 못해서 구직급여를 받겠다 신청하면 신청이 되면 언제부터 나온다고 돈은 다리가 다 풀리고 내가 면접을 보러 다닐 수 있을 때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뭐예요? 실업인정이 안 되니까 이날은 안 나와. 소멸이 된 다음에 내가 면접 보러 다니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똑같잖아. 질병 부상, 정신 육체적 조건,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끝나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돈 받고 있는데 왜 나와? 그죠? 돈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직업 소개나 직업 지도비와 출석일에 정당 사유 출석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안 나오고, 그죠? 가라고 했는데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